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담감이 좀 있었나 봐요. 간밤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 실적 중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실적은 좋았지만 코카콜라 실적이 부진한 것도 조정의 원인이었고요. 미국의 지표는 좋았는데 또한 유럽 쪽의 지표가 부진한 것도 조정의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역시 경계감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우리 증시 역시도 어제 나름대로 짙은 관망장이 형성되는데 오늘까지 관망 분위기는 더더욱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선물 쪽 장 초반의 매도가 오늘 또한 제법 나오고 있는데요. 1,000계약 넘는 선물 쪽 매도 우위로 인해서 시장이 역시 조금 붙들린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건설주가 부진하고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 골드만삭스 부정적 리포트 탓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차 전지도 일제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1860선이 깨져 있습니다. 시가는 이것보단 좀 나았었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수급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판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의 현물을 더 사는 흐름이 어제까지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엔 선물을 일단 팔고 보는 흐름도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급 상황과 함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순매수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까지는 좀 순매도 기조를 좀 보였으나 일단 장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많은 분명히 양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소폭의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국내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다른 이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1900포인트 선까지 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세를 좀 많이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어느 정도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좀 순매수 포지션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관은 최근에 뭐 크게 국내 증시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 뭐 정거래일까지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다가 금일 같은 경우 좀 매도 그러나 지금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물을 가지고 현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려는 이 해칭하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모두 순매수였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조금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개인이 코스닥에서 순매도 폭을 좀 늘리기 시작하면서 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지션과 거의 대부분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굉장히 좀 뭐 투자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술술한 재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전체 포지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거래일에 미국장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일 또 기관의 어떤 현물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뭐 외국인의 뭐 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의 매수 같은 경우 뭐 전거래일 같은 경우 좀 매도를 보여줬고 그 전거래일도 최근에 좀 현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
내려갔기 때문에 뭐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이제 완전히 뭐 수급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제 반대로 가는 거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한 1,000억대 정도 순매수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개장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벌써 500억 정도 삽니다. 물론 외국인이 개인이 사니까 좀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개인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제가 그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라는 얘기를 썼는데 뭐 시중에 이 유통되고 있는 이 라면 종류의 하나의 어떤 CM송을 제가 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편 뭐 한쪽에서 또 먹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가면서 또 좋은 수익을 내고 또 하루는 또 현물 포지션을 이용해서 또 시장이 상승폭을 또 누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장이 좋던 장이 안 좋던 항상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왼손으로 비비든 오른손으로 비비든 결국에는 양손으로 다 비벼서 먹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 외국인은 뭐 다르게 말하면 되게 얄밉게도 투자를 잘 하는 거지만 지금 국내 이 시장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쉬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기관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 선서부터 조정을 받고 뭐 1,800포인트를 깨고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저항선이 점점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저항선은 1,900포인트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과연 기관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본다면 무리를 해서 그렇게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쉬어가다가 시장이 완전히 좀 터닝된 후에 포지션 플레이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의 어떤 흐름들, 수급 흐름들을 봤을 때는 무조건 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물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의 순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 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음봉이 나왔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과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뉴욕이 쉬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뭐 지표도 그리고 기업 실적도 일정한 방향성을 못 보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버냉키 의장이 뭐 기업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오늘 밤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스탠스 유지할 것이다. 라고들 하던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선진 시장도 어느 정도 쉬어갈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가 나왔는데 뭐 증시라는 게 맹목적으로 상승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전일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그리고 유로존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고요. 또 미국이 어닝 시즌인데 또 기업들의 어닝 발표, 실적 발표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좋은 회사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좀 매도를 할까 다들 지켜보고 있는 타이밍에 약간 어느 정도의 좀 부담감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선진시장 쪽에서의 쉬어갈 타이밍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버냉키 의장의 입에 쏠린 이 눈들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이 상하원 발언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도 이 증시 선진시장 증시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좀 나타나게 한
어느 정도 요인이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번 이 증언에서 하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미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한 발언책들을 좀 나타낼 텐데, 일단 이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한 조절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작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규모의 조절 필요성을 언급을 하더라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눌림이 나온다면 그간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눌림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본격적인 출구 전략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조정세나 쉬어가는 흐름이지 뭐 사이클이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심 업종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조선업종이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 중에서는 역시나 빅3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이 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장비들이 다시 한번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종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LED 업종들입니다. LED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2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IT 부품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약 업종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꾸준히 상승되는 업체들,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아지는,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되지만 2차 전지 테마는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예, 일단 흐름상으로는 미국의 이 테슬라라는 업체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못 사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근호 과장님이 보시는 탑픽은 삼성 SDI인가요? 네, 일단 역시나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제일 탑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역시도 SDI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전에 외국인들이 가장 급하게 쓸어 담은 종목 삼성 SDI였죠. 약간 손바뀜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조선, 바이오, LED 그리고 2차 전지 가운데선 삼성 SDI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알아보고요. 관련해서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만나러 나가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또 시작입니다. 선물 지금 한 1,000개 넘게 이렇게 또 파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3P의 하락이 오늘 아침에도 아주 짧은 구간 내에 시연이 되고 있네요. 네,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장체로 3거래일 부분에 상단 터치를 하고 올라가야 될 자리를 좀 올라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된다.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의 상승 쪽의 무게가 높다. 그러나 시장 출발과 함께 계속해서 연거푸, 최근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어버렸던 외국인들의 만기 전 포지션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지금 또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이번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목요일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수익 자체를 챙기지 못한 개인 쪽이 인덱스 창구 쪽을 이용해, 인덱스 자금줄이 일부 개인 창구를 이용한 기관 쪽 트레이딩들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들 창구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잡아왔고,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의 일관,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들이 매수 쪽으로 좀 확 돌려놓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침 초반에 금융투자가 뭐랬죠? 바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건 뭘까요? 어제 저점에 잡았던 물량
오후장에 잡은 물량 빠르게 정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메이저는 관망 출발했다. 즉 외국인과 기관계는 관망으로 철저히 응수를 했고 개인들 포지션이 또다시 선물 상방, 매수 버팅, 콜옵션 상방 매수 베팅, 풋옵션 관망세. 자, 지금 시장을 위로 보내고 싶어하는 주체는 딱 오로지 하나, 우리 바로 개인들 뿐입니다. 그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인한 하락 자체 폭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긴 작업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롱 포지션 자체적으로는 하방이 맞습니다. 긴 그림상으로는 그게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한머니 쪽의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본격적으로 그 환매수가 시작이 돼야 될 시점이 시장에 슈팅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나마 시장 자체적으로 현물 쪽에서 그나마 방어 쪽가 나오다가 같이 동반해서 밀리는데 이게 밀렸다면 도깨비 장세 쪽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무지하게 달릴 겁니다. 오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차익과 비차익에서 플러스 출발되는 위한 속도존 자체가 우상적으로 계속 열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목군들이라는 것은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현재 기준에서 종목을 함부로 내다 팔거나 포트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또는 신규적으로 내가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신규 매수를 이번 타이밍에선 해야 된다. 그래야 하반기를 웃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선물을 잡아드리니까 결론적으로 선물은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가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갭 보정 차트인데요. 뚱땡이 패턴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유행어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창백한 뚱땡이와 잡아먹기 딱 좋은 양봉 뚱땡이가 있는데 양봉 뚱땡이가 가장 좋은데 오늘도 출발과 함께 보시면 음봉 뚱땡이가 많습니다. 음봉 뚱땡이는 보기만 하더라도 헉헉헉 좀 숨이 막히죠. 이건 시장의 매도를 때리고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0분봉 자체도 보면 윗꼬리 자체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의 모습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시장 자체적으로 메이저 자체는 지금 일단 보내고 싶질 않아요. 좀 쉬어갔다 보고 싶은 모습인 거고요. 피로감 누적이라는 게 아니라 큰 이벤트를 앞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눌림 조정을 체크해야 된다. 그거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 지난 옵션 만기와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포지션 상하방이 다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략은 조금 노출이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만 진정되더라도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가는 거고요. 흐물거리면서 내려오는 속도. 그러니까 위쪽 매물대와 아래쪽 매물대는 아무것도 없다. 뻥 뚫려 있다. 누구나 하나만 한쪽 방향만 잡으면 위로 열린다. 아래로 열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체크하면요. 위쪽 상단 어제 245 조금 그저께하고 좀 갔으면 좋았을 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춥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보시라고 244.80 설정하고요. 중간 밴드 243.25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241.45인데요. 자, 45 자체가 종가상 올라온다라면 휴 하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승부수를 띄우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샘플러스 롤 통해서 저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현 선물 저가의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눌림 일시적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상 7월은 상방입니다. 예, 무엇보다 241.45 지켜주면 홀딩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뚱뚱이 유행됐으면 저도 좋겠네요.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2분기 실적 시즌 맞아서 업종별로 실적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화 약세에 중국 신차 판매 규제 조치까지 악재의 탈도 많았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업종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치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기업 실적이 25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마찬가지로 26일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25일, 26일이 자동차주 실적 발표 중요한 기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26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25일에 만도가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분기보다는 10.5%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2조 4,400억 원이고요. 기아차 역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15% 정도 감소할 전망이지만 1분기보다는 8.3% 정도 개선된 1조 500억 원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2분기에 사상 최대 판매 호황을 누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2분기 실적 회복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또 하반기에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7,594억 원, 전년 대비로는 6%, 지난해 1분기보다는 8.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하반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대목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부품주 만도는 영업이익 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지난 1분기보다도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지는 실적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라비스테온 공조와 현대글로비스는 실적 발표일 아직 미정인데요. 예전 한라공조였던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로 41%,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보다도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영업이익률 지난해보다 30.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분기보다도 5% 이상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의 김동하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업종의 2분기 실적 전망치보다도 좋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던데요. 2분기 실적 전반적인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2분기 완성차 합산 실적이요. 매출액은 한 4%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좀 빠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좀 소폭 상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글로벌 판매가 전기 대비 한 6.2% 증가했고요. 판매 믹스가 소폭 개선됐고 원화 약세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좀 개선되면서 좀 실적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시던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엔저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신차 판매 규제 조치까지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악재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또 현대차와 기아차 또 하반기에 4대의 신차를 출시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기대를 거시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엔저는 일단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엔저가 좀 장기화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악재는 사실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국 총 수요 자체가 40만 대 정도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합산해서 점유율이 중국 점유율이 10%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4만 대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국내 공장 생산이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화 약세, 그다음 하반기 기저효과 등을 통할 때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 모멘텀 회복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제네시스 시작으로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좀 현대기아차의 어떤 ASP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대외 변수 및 실적 둔화들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볼 때는 현재 주가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저하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화랑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미국과 일본 기업들만 선전했을 뿐 현대차, 기아차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국내 업체 전망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대기아차가 좀 부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부족이고요. 또 수요 부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픽업 트럭이 좀 수요가 확대되면서 픽업 트럭의 강자인 미국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요. 일본 업체 역시 좀 가동률이 아직 낮은 상황, 현대기아차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 업체가 뭐 안 팔린 것보다는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상황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한 2.8% 증가하면서 뭐 좀 전년 그 2011년 대비 좀 소폭 둔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는 759만 대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한 0.3%포인트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판매는 뭐 꾸준히 잘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년 연속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들 하반기에 내수도 수출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탑픽 종목을 보니까 완성차는 현대차 그리고 부품 주장 가운데서는 만도를 꼽으셨더라고요. 이유와 함께 목표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현대차 목표가는 30만 원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탑픽으로 이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해외 공장 신규 가동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터키 공장이 10만 대 추가 가동합니다. 또한 이제 프로덕트 믹스 개선을 통해서 ASP 상승으로 이제 외형 성장 지속이 가능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반기 이익모멘텀 회복을 통해서 좀 밸류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와 LF 소나타로 이어진 신차 사이클 모멘텀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3분기 파업시 이제 높은 해외 공장 비중으로 기아차 대비는 좀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만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이유 좀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 중국 공장 증설이 계속 내년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로컬 업체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뭐 전장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해외 신규 브라질 공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신규 공장 정상화를 통해서 2015년까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뭐 올해 기준으로 이제 PR이 한 뭐 7, 8배 정도 되거든요. 과거 대비 좀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동하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의 실적 점검해드렸고요. 바로 내일은 2차 전지와 최근 태양광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화학업종 실적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진 소재 11% 급등하면서 풍력 기자재주 또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좋은데 드디어 540선을 밟았습니다. 코스피는 1860에서 아슬아슬한 흐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업 특징주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서울반도체와 컴투스 그리고 삼성전자인데요. 서울반도체는요, 백열전구 퇴출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미 급등한 다음에 오늘 장중에 37,000원대 또 들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컴투스는 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바닥에서 21선을 뚫는 양봉이 어제 출현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학되면 게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요. 어제 130만 원을 강하게 다시 한번 내준 뒤 오늘 조금 회복을 하는 듯 했었는데 글쎄요. 우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장중에 틀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다운주 보시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2분기 영업 손실 냈었죠. 거의 9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많게는 500억 정도 영업 흑자 전환을 기대했었는데 손실도 있었고 손실 폭도 컸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 또한 2분기 어닝 쇼크 우려 속에 오늘 하락하고요. TNT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가볍게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물론 7월 들어 40% 넘게 급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늘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다고 하죠. 이래저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날인 듯 싶네요.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상승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죠.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LED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서울반도체는 오늘 추가 상승하는군요. 백열전구 전면 교체 얘기가 호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아침에까지만 해도 지금 LED가 강세를 좀 보여오고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는 한 1.3%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1월부터 백열등 사용이 전면 이제 금지가 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까지도 이제 백열 등 판매 금지가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이제 교체 수요 시장이 한 4,5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일본까지 합치면 한 4조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뭐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서울반도체 오늘도 1.3% 상승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종목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정말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뭐 4만 원대 후반에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5만 원대 거의 6만 원 찍고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찍고 다시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수준 근처까지 3만 1,000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죠. 여름 방학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6월 말로 예정이 돼 있었던 지금 3D 골프 게임 골프스타가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7월 달 말 정도에 지금 출시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게임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중국 진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도 좀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업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업이었다가 지금 다운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한 7, 8천 원 정도 오르다가 지금 다시 7, 8천 원 빠지는 그런 모습. 네,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지금 빠지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는 달리 좀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부터 나오면서 그 외국인 매도까지 이제 겹쳐지는 모습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50%가 채 안 됩니다. 48%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휴대폰 그 점유율 1위를 14년간 해왔는데 중저가 폰으로 14년간 점유율 1위를 해왔다는 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를 처음으로 했는데 중저가 폰뿐만 아니라 하이엔드급 높은 가격에 이제 고부가 가치 스마트폰으로 1위를 했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뭐 1년 반짝하고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은 지금 10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상치라는 게 뭐 항상 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지고 좀 운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뭐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올여름 상당히 좀 북반구가 예전보다 좀 많이 덥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죽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그 백색 가전 쪽에서 이제 냉방기기들 좀 많이 지금 판매 호조가 나오고 있고요. 제습기 같은 뭐 이런 그 백색 가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가격도 이제 안정화를 보이면서 3분기부터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보통 4분기에 최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은 업했다가 다시 다운으로 갔지만은 결국은 지금 다운 쪽에서 다시 업으로 추세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얘기하셨던 서울반도체와 컴투스의 경우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컴투스 목표가 뭐 실적으로만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었던 7만 6천 원을 좀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만 가지고 좀 주가가 오르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짚어드린다 그러면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반도체는 사실 이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보유 중인데 수익이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서울반도체 최근에 매수를 해서요. 지난 그 7월 9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수익이 뭐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전고점 트라이를 했습니다. 37,450원을 가강하게 지금 거래량을 실으면서 트라이를 했는데 이 부분을 벗겨낸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신천지가 또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까지 일단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 최고가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반도체, 컴투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으로 가볼까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까지도 어닝 쇼크. 오늘 뭐 예상했었던 주가 부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 어닝 쇼크, 이어서 2분기에도 지금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뭐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영업 손실은 887억 원, 1분기가 2,197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업 손실 폭은 좀 축소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한 모습이어가지고 좀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 목표로 잡았던 양이 14조 5천억 원인데요.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 물량이 뭐 3조 1천억 원, 그쳐가지고 뭐 내년까지는 수주 감소, 실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기간 조정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52주 신저가 경신까지도 가능한 시점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신규 접근보다는 좀 보수적인 자세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KB금융인데요. 역시 실적 시즌 맞이해가지고 2분기 어닝 쇼크 전망에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지금 2분기 예상했던 순이익은 3,1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재조정된 하향된 목표치는 전년 대비해서 50% 감소한 지금 2,1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KB금융 쇼크 수준의 실적인데요. 이에 따른 지금 우려로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주가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해서 뭐 약 1,400억 원 손상 차손이 이제 반영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법인세 부담 또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서 뭐 600억 원 금액 추가적인 법인세 추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B금융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 낮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 악재들이 미리 선 반영돼 있고 또 2분기부터는 좀 대출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손 삼각기가 크게 증가할 요인이 당분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악재들이 선 반영된 이후 3분기부터는 이익 개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기관들 꾸준히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2,000원 선 아래에서는 3분기 기대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PNT인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도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 보여왔는데요. PNT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출이랑 함께 같이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PNT의 창립 멤버 일부였던 이제 등기, 비등기 임원 3명이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보이는 부분도 약간 악재가 같이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지금 2차 전지주 중에서는 PNT가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고는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000원 선 위에서는 좀 반드시 분할 매도 접근하시고 오히려 9,000원 선 아래에서 재진입하는 전략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차 전지 관련주 PNT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폭이 1,500개 가까이로 불어나고 있고요. 호텔 신라가 7%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중국장이 출발했다고 하는데 중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약보합세 0.23% 정도 빠지면서 출발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시장에서 혼조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다시금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2050선에서의 지지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기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토 B주에 대한 홍콩 H로 전환하는 BH주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심사가 이제 전면 중단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그 중국 부동산 관련주인 망가그룹 그리고 여주제약그룹 같은 B주를 H주로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주 전환 작업이 실제 계획보다 크게 느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본토 B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하반기 GDP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이고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위안화 환율이 올 하반기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움직임 또한 같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무게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SBC에서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7.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들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HSBC PMI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통화공급 증가율 둔화 및 부실 대출에 대한 축소가 경제 성장 둔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신규 착공 프로젝트 투자는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빠른 고속 성장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통계국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 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시장에서 20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증시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는 간망장세의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고 중국장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래 차트미 인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요. 코스닥이 조금 플러스권 0.5% 정도 상승해줍니다. 540포인트까지 좀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버냉키에 조금 약간 좀 쏠려있는 버냉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조금 기다리는 듯한 조금 눈치 보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점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확실하게 좀 시장 자체 지표의 영향보다 버냉키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실적주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실적주 아닌 종목들 정리하시고 갈아타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4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한 종목이 목표가를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달성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보디자인, 그리고 실리콘웍스, 한일이화,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자, 국보디자인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거의 10%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보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국보디자인 1,300원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서도 저희는 얼마? 3% 보고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하셔도 되겠다. 지금 정리하시면 한 6% 정도 수익 나시겠네요. 6% 이상 정도. 네,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되는데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종목 있겠죠? 그거 일단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종목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2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로만손이라는 종목과 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먼저 로만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역시나 조금 4차 회담이 좀 들어갑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약간 좀 엮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전형적인 조금 이 흐름 자체가 차트가 조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좀 가지고 온다는 게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꾸준하게 고점 라인 자체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닥을 한번 확인을 완료를 했어요. 확인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뚫고 안착을 완벽하게 시켜준 이후에 21선 위에서 최근에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고점 라인 자체가 낮아지면서 계속 21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21선 뚫고 올라 안착한 이후부터 해서는요, 다시 횡보를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조만간에 한번 크게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충분하게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됐단 말이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회담 자체가 더 이상 질질 끌 것 같지는 않아요. 조만간 이제 마무리될 것 같기 때문에 포인트 확실하게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텍이라는 종목. 네, 바텍. 의료기기 바텍. 지금 치과 가시면은 그 이빨 치료할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기기가 다 뺑뺑 도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바텍에서 만듭니다. 자, 바텍 지금 역시나 바닥에서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으로 딱 진입을 한 상태란 말이죠.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요, 14,000원 뚫고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역시나 21선 위로 완벽하게 타고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비슷하죠. 로만손이랑 21선 타고 계속 내려오다가 21선 뚫고 올라가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크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 구간이고요. 골드크로스 61선, 120선 라인 조만간 크게 뚫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갈 경우에는 이 종목 16,000원까지 단기적인 조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목표가는 역시나 3%만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기업 중에 오전장에 현재 이 시간에 3에서 5% 막 오른다. 기관이 분명히 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바텍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기관들 수급 굉장히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꼭 좀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릴까 하냐면요. 바텍도 좋고 로만손도 차트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바텍보다는요, 오늘 로만손이 좀 더 반등폭을 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촉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개성공단 분위기 자체가 좀 마무리되면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큰 반등 주겠죠. 아마 오늘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긍정적인 모멘텀 나와준다면요, 한번 크게 튈 겁니다. 그래서 3% 이상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 자체는요, 3% 현재가 9,040원에 매수하시고요. 3%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크게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10,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꼭 좀 매수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홀딩하시고, 로만손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약간 지금 쉬어갈 뿐이라는 거 인지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만손을 말씀을 드렸고요. 3% 꼭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스타 김선윤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860선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540선에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오늘 분석이 나왔었죠. 버냉키에 따른 관망세다. 예, 오늘도 시장은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상승 전환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버냉키 때문에 떠들썩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물은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